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열풍, 도치코인, 멍멍이 코인까지 다 나오는 이 상황에서 또 주식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주식이 전망이 좋나요? 놀랍게도 저에게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 저한테 또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심소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으로 이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 언론에 이 비트코인, 코인 투자하다가 영끌, 대출 받았다가 수익을 올리기는커녕 완전히 빈털털이 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박사님, 요즘 코인 열풍이 뜨겁네요. 저 역시 코인 투자를 권유받고 있는데요. 내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떡상을 기다리며 코인에 그 돈을 묶어두고 있다가 어느 날 목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투자는 못하겠어요. 그럼요. 현명하신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저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적금 쌓이는 걸 보는 것이 더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자 신변을 비관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와 한때 마포대교에 순찰 강화 통보가 내려지기도 했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영끌 투자를 했었길래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코인에 영끌 투자한 사람이 거의 한 3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60%에서 70%의 사람들이 20대와 30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제가 속하는 50대의 사람들은 10% 미만으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봤는데, 지금 20대와 30대는 영끌을 해서라도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성공해서 본인이 소위 말하는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거나 주식 투자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은 그 중에서 10%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거의 강원랜드 가가지고 이 본인이 슬롯머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하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는데,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사는 마음이 거의 한판의 도박판, 투기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익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다행히 마포대교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강원도에서는 결국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네요. 몇 년 전부터 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여럿 있었어요. 변동이 큰 코인 시장에 젊은 청년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월급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렵고 집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등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이 참 너무나 뻔한 소리죠. 예를 들면 이 변동이 큰 코인 시장에 젊은 청년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대한민국이 저출산인 나라가 된 이유는, 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이러면 월급만으로 목돈 마련이 어렵고 집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거 이 기사 쓰는 기자들이 거의 상투적으로 정답처럼 갖다 대는 이유지, 전혀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또 코인 투자 실패를 통해 가지고 자살하는 이 젊은이들의 심리, 마음에 대한 분석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정치인들도 여기에 또 부안해동해가지고 하나만 하는 뻔한 소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심지어 이재명 지사도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여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영혼까지 끌어모아 변동성이 높은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불안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불안이 더 생겨요. 그리고 사실 재밌는 게 노동해서 버는 돈과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뭐 버는 돈은 다 똑같은 돈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개개인이 가지는 이 심리적인 만족감, 심리적인 성취감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은 심리적 만족감은 엄청난 안정감과 뿌듯함을 가지게 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버는 돈은 그것도 엄청난 흥분감과 엄청난 긴장감을 동시에 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당신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얻게 될 때 그 흥분감과 긴장감은 전체적으로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불안을 정복시킨다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가 투자라는 행위 자체는 노동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것과 달리 심리적으로 신체적인 측면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학대하는 활동이 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019년 5월에는 코인에 10억 원을 투자했던 경남의 한 30대 회사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투자금까지 모아 말 그대로 영끌을 했었더라고요. 2년 후 이렇게 코인 가치가 오를 거라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겠죠. 자살하기 전까지 투자 실패로 괴로워했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 왔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연 주신 분은 지금 이 코인에 10억 원을 투자했던 경남의 한 30대 회사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거 이거에 대해서 이 회사원이 뭐를 잘못했는지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2년 후 이렇게 코인 가치가 오를 거라는 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라는 엉뚱한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이 코인에 10억 원을 투자했던 이 30대 회사원이 왜 숨졌냐면요. 코인에 10억을 투자했지만 본인 잔고에 있는 그는 10억이 아니라 5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잔고에는 10억이 있는데 본인이 코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은 어떤 상상을 하게 됐냐 하면 내가 그때 그 코인을 팔지 않고 이 잔고에 5억으로 있는 이거를 여전히 코인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50억일 텐데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코인을 팔아서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벌 수 있었던 50억을 날렸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원단이 바로 자살로까지 이어졌다라는 이 심리적인 기제에 대해서 이 사연 주신 분은 전혀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2년 후에 이렇게 코인 가치가 오를 거라는 걸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코인 가치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변동성이 워낙 심한 시장이니까 조금 본인이 처음에 샀던 것보다 떨어지는데 거의 30%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친구는 놀래가지고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문제는 3억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그 상이 다시 업 됐을 때 가치로 생각을 하면 자기가 코인을 안 팔았으면 50억이 됐을 텐데 아이고 내가 43억 투자 손실을 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 앞으로 더 일을 해봤자 어떻게 43억을 더 벌겠어 그냥 죽자 사실은
10억을 연끌한 회사원 입장에서 3억을 버는 거, 지가 손실로 날린 3억만 해도 그걸 버는 거는 너무너무 월급으로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43억을 자기가 날렸다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날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믿는 43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자살하기 전에 투자 실패로 괴로워했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을 했다면 본인이 더욱더 43억이 생생하게 자기한테 더 머릿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공황장애로가 먹는 약은요, 그냥 잠오게 하거나 공황장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멍하게 하면서 잠자게 하는 거, 더욱더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태인데, 약을 복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는 행동, 그거를 보였는데 그게 자살로 넘어가는 건 너무나, 아마 그 약을 먹게 되면,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을 먹게 되면요, 사실 그냥 보통 사람보다 자살할 확률이 5배에서 10배로 증가한답니다. 한 기사에서는 투자 실패를 비관해 목숨 끊는 청춘들에 대해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코인 신화 그림자, 돈 날렸다, 투자 실패 비관해 목숨 끊는 청춘들. 박종익 강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날 가상화폐 투자를 도덕적 원칙적으로 접근해 하라, 하지 말아라 할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왜 일확천금을 쫓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달리 내 집 마련과 결혼 등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할 만한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 신기하죠. 이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마치 젊은이들의 상황을 마치 공감하고 잘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데, 상당히 꼰대 투에 젊은 친구들이 왜 일확천금을 쫓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럼 늙은 친구들은 일확천금을 쫓지 않나요? 그러면 인간이 왜 일확천금을 쫓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소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할 만한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뭐 그러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다리 차로도 이 못 올라가는데 뭔 사다리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시절에 여전히 사다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로또 복권을 이야기를 해요. 로또 복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 스스로도 뭐 코인을 사고 주식 투자하는 건 그건 로또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대. 꼬집긴 뭘 꼬집어. 그냥 이 코인 투자하는 거, 주식하는 거는 다 도박판에서 돈 벌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히 규제만 하기보다 청년들이 과도하게 가상화폐 시장에 몰두하는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치 정부나 정권의 탓인 것처럼 살짝 돌리면서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장관이, 아니 정부가, 이런 이 사회의 지식인이든 꼰대가 문제 자체를 아예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럴듯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 읽어주세요. 박사님, 가뜩이나 자살률 높은 대한민국인데 코인 투자에 실패했다며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이 더 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전문가라는 분들은 코인은 도박이니 나쁘다고 말하는 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뻔한 말만 늘어놓거나, 또 영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직장인에게 공황장애라며 정신과 약 처방해주는 것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용돈뿐 아니라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까지 빼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상심해 있는 청년들, 이들이 마포대교에 가는 대신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황심소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진짜 항심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뻔한 이 기사를 쓰는 기자부터 또 거기에서 언급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꼰대 코스프레, 상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코인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이거는 사실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박을 얻으려고 하는 뭐 중장년 이상의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심리거든. 근데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 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마치 본인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구도로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나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연히 정부에 기대하고 또 뭔가 나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정부나 전문가들이 내 문제를 대신 파악해서 잘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사기 행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에 썩은 놈만 바보가 되는, 그래서 결국 자살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오늘 또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W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맞춤 WPI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지도에 WPI가 활용된다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학생 지도에만 WPI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교사만 되면, 임용고시만 붙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셨던 선생님들, 학생 지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관리자분들과의 관계, 학교 업무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내 길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민과 마음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교사로서의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각 학생들의 WPI 성향에 맞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 어떤 학생을 만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안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학생 마음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수료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 워크숍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도 해드립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3월에 각 반의 WPI 무료 검사와 팔로우업 코칭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는 마음 읽기를 통해 되찾은 교실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